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이 한 문명을 삼키고 있습니다. 황하 문명보다 1500년이나 앞선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 문명의 유물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나옵니다. 중국은 그걸 중화의 뿌리라고 부릅니다. 이제 유네스코에 그 도장을 찍으려 합니다. 한번 찍히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도둑 맞기 직전인 우리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빼앗긴 우리 역사의 진실을 추적하는 채널 도둑맞은 역사찾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부터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왜 우리 교과서에서 이 문명이 통째로 사라졌는지 그 진짜 이유를 밝힙니다. 중국이 어떤 순서로 이 역사를 삼켜왔는지, 이게 왜 고구려와 발해, 나아가 미래의 영토까지 위협하는지 끝까지 보여드립니다. 2025년 12월 중국 랴오닝성의 고고학 연구기관들이 베이징의 국가급 대학들 그리고 중국사회과학원과 손을 잡았습니다. 한 신석기 문명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내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문명의 이름은 요하 문명. 옛 만주 땅 서쪽을 흐르는 요하강 유역에서 발견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지금의 랴오닝성, 훗날 고구려와 발해가 호령하던 바로 그 무대죠. 얼마나 오래됐느냐? 우리가 인류 문명의 시작이라 배운 그 황하 문명보다 무려 1500년이나 앞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문명에서 쏟아진 옥 장신구와 돌무지 무덤, 독특한 토기는 남쪽 황하가 아니라 북쪽 만주를 지나 우리 한반도로 이어졌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강원도 땅에서 이 문명과 똑같은 유물이 같은 시대에 거의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이 문명에 중화 문명의 뿌리라는 이름표를 붙여 국제사회에 영원히 도장을 찍으려 합니다. 한번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전 세계 교과서와 지도, 백과사전에 중국 문명의 기원으로 박제됩니다. 불과 얼마 전 중국은 백두산을 창바이산이라는 중국식 이름으로 유네스코에 단독으로 올렸습니다. 그 수법을 이번엔 우리 뿌리가 닿은 문명에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훗날 외국 박물관에서 이 옥룡과 여신상을 마주했을 때 안내판에 Chinese Civilization Ocean Years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유네스코 등재는 단순한 관광 홍보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가장 권위 있는 역사의 공식 도장입니다. 중국이 노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논쟁이 끝나기 전에 먼저 도장을 받아 게임 자체를 끝내버리는 것. 여러분 학교에서 세계 4대 문명 외우셨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그리고 황하. 너무 당연한 상식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문명이라는 틀, 누가 만든 건지 아십니까? 서양 학자도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도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청나라 말기에 한 중국 지식인이 만든 겁니다. 이름은 량치차오, 중국 근대 민족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원래 서양 학계엔 문명의 요람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인류 문명이 처음 싹튼 지역들을 부르는 말인데 숫자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처음엔 이집트 하나였다가 메소포타미아, 인더스가 더해지고 시대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지금 서양 교과서는 아메리카의 마야, 잉카, 안데스 문명까지 폭넓게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발상지가 딱 4개라는 건 서양의 상식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량치차오가 이 열린 개념에서 딱 4개만 골라 뽑고 그 한 자리에 자기 나라의 황하를 떡하니 끼워 넣은 겁니다. 그가 살던 때는 청나라가 서구 열강에 무너지고 중국인들이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 중국도 세계 4대 문명의 하나다라는 구도는 무너진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이 구도를 통해 황하는 인류 문명의 내 기둥이자 동아시아 유일의 발상지로 못 박혔습니다. 이틀은 일본 제국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의 한 저명한 고고학자가 이를 받아들여 발전시켰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2년 교과서에 실으면서 4대 문명은 동아시아 교육의 표준으로 굳어집니다. 우리 한국은 그 중국과 일본의 역사관을 그대로 수입해서 오은 거죠. 실제로 대만의 한 역사학자조차 4대 강 유역 기원설은 깊이가 없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황하 문명이라는 말 자체도 이상합니다. 황에서 본격적인 문명 단계가 나타나는 건 다른 세대 문명보다도 한참 뒤라 엄밀히 따지면 가장 늦된 축입니다. 그런데도 량치차오는 이 늦된 황하를 4대로 격상시켰고 정작 황하보다 오래된 요하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끼워 넣은 건 자기 황하, 지운 건 동이족의 요하. 가장 무서운 검열은 금지가 아니라 침묵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세계 공통의 상식이라 믿어온 4대 문명이라는 구도 자체가 중국이 자기 황하를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세우려 짜놓은 프레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이 황하보다 1500년 앞선 진짜 문명 하나를 우리 눈앞에서 통째로 지워버렸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은 황에서 시작됐다는 그 한 줄이 요하가 들어설 자리를 아예 없앤 거죠. 지금부터 그 프레임이 숨긴 진짜 문명을 직접 파보겠습니다. 요하 문명의 시작은 흑륜과 문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00년 전 기원전 6200년경 내몽골과 랴오닝성 일대의 신석기 문화죠. 여기서 2가지 세계 최초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옥 가공품, 옥으로 만든 귀고리 옥결. 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용의 형상입니다.
옥과 용, 동아시아를 상징하는 이 둘이 황하가 아니라 여기 요하에서 먼저 시작된 겁니다. 흑륜과 사람들은 강가 높은 땅에 마을을 만들었는데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닙니다. 집터를 줄 맞춰 배치하고 마을 둘레엔 도랑을 파서 경계를 지었습니다. 100채가 넘는 집터가 열지어 늘어서고 한가운데엔 유독 큰 건물이 있었죠. 8,000년 전에 이미 마을을 설계하고 중심과 주변을 나눌 줄 알았던 겁니다. 토기는 밑이 평평한 원통형의 빗살문에 이 모양이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음 단계인 사해문화에서는 돌을 길게 늘어놓아 만든 길이 19m가 넘는 거대한 용까지 발견됩니다. 8,000년 전 사람들이 땅 위에 거대한 용을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그 빗살문의 원통형 톡이 정작 황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베리아에서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계통이죠. 같은 동아시아라도 요하의 토기와 황하의 토기는 뿌리가 다른 겁니다. 흑륜과 사람들은 수렵 채집만 한 게 아니라 기장 같은 잡곡 농사를 짓고 돼지를 기르고 집안의 죽은 이를 정성껏 묻었습니다. 어떤 무덤에선 사람 곁에 통째로 묻힌 돼지도 나왔죠. 이게 미개한 원시 부족입니까? 연대를 비교하면 황하 문명은 청동기 국가 단계로 대략 기원전 1900년, 흑륜과는 기원전 6200년, 신석기끼리 비교해도 요하가 최소 1500년은 앞섭니다. 흑륜과 다음으로 사해, 조보구 문화가 이어지고 마침내 요하 문명의 정점 홍산 문화가 등장합니다. 대략 기원전 4500년에서 3000년, 바로 여기서 4대 문명을 능가하는 유적, 우하량이 터져 나옵니다. 1981년 랴오닝성 차오양시 산줄기에서 발견돼 1983년부터 발굴됐는데 약 5km에 걸쳐 여러 지점에 흩어진 거대한 성격이었습니다. 번호를 매겨야 할 만큼 많은 유구가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건 단순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제단, 신전, 무덤, 한자로 단묘총이 한 세트로 나온 겁니다. 제단이 있다는 건 공동의 신앙과 의례가 있었다는 뜻이고, 신전은 그 의례를 주관하는 제사장 권력이, 거대한 무덤은 죽어서까지 대접받는 높은 신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셋이 모여 있다는 건 5,000년 전에 이미 국가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었다는 결정적 신호죠. 흔히 문명이라 하면 도시, 문자, 청동기를 떠올리는데 우하량엔 이 셋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조차 한동안 문명이라 부르길 망설였죠. 그런데 최근 중국은 기준 자체를 슬쩍 바꿉니다. 물건이 아니라 사회 분화와 권력 집중, 곧 국가의 형성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세 기준으로 보면 우하량은 당당히 초기 국가, 고국이 됩니다. 자기 결론에 맞춰 기준을 새로 짠 셈이죠. 신전에서는 실물 크기의 여신상이 나왔습니다. 흙으로 빚어 채색한 높이 22.4cm의 사실적인 얼굴, 그리고 그 눈에는 푸른 옥이 박혀 있었습니다. 5,000년 전 사람들이 신의 얼굴에 가장 귀한 옥을 끼워 넣은 겁니다. 땅을 파고 들어간 반지하식 여신묘 안에서는 실물 크기부터 그 몇 배 크기까지 여러 여신상과 곰사의 조각이 함께 나왔습니다. 분명한 종교 권력의 증거죠. 무덤은 더 압도적입니다. 돌을 쌓아 만든 적석총은 가장 아래 단 지름이 약 100m, 높이가 약 7m. 청동기도 철기도 수레바퀴도 없던 신석기에 이만한 돌을 쌓아 사람을 묻은 겁니다. 수백 명을 동원하고 지휘할 권력이 있어야 가능하죠. 이집트 피라미드가 대략 4,500년 전인데 우하량의 이 적석총은 그보다 앞선 5,000년 전 무렵의 것입니다. 우리가 경이라 부르는 그 피라미드보다도 이 땅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런데 피라미드는 다 아는데 우하량은 왜 모를까요? 다시 그 프레임 때문입니다. 이 무덤에선 곰 형상의 옥기와 제단터에서 나온 진짜 곰의 아래턱뼈도 발견됐습니다. 곰을 신성하게 여긴 흔적이죠. 이 곰은 2부에서 단군 신화와 만나며 중요해집니다. 우하량을 가득 채운 핵심은 옥입니다. 홍산 문화를 한마디로 하면 옥의 문명, 그 상징이 시자로 흰 옥저룡입니다. 놀라운 건 옥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무덤엔 옥기가 잔뜩, 어떤 무덤엔 거의 없습니다. 옥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곧 신분과 권력의 척도였던 거죠. 학자들은 이를 옥으로 질서와 제사를 다스리는 옥례제라 부릅니다. 신분 높은 무덤에선 머리맡과 가슴, 손에 옥기를 가지런히 놓아 죽은 자를 옥으로 감쌌습니다. 청동기보다 훨씬 이전에 옥으로 신분을 나누는 정교한 사회가 있었던 겁니다. 옥저룡의 머리를 두고 돼지냐 곰이냐 논쟁이 붙는데 곰으로 보는 학자들은 오국룡이라 부릅니다. 제단터의 곰 아래턱뼈까지 더하면 곰 숭배가 뚜렷하죠. 곰이 사람이 되어 나라 세운 조상을 낳았다는 우리 단군 신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단정은 금물, 이 곰 열쇠만 챙겨두십시오. 흑륜과 옥결의 원석은 450km 떨어진 압록강변 수암산 옥이었습니다. 유적에서 무려 450km나 떨어진 곳이죠. 8,000년 전 사람들이 그 먼 곳에서 옥을 구해와 청동 연장도 없이 정교하게 갈고 구멍까지 뚫었습니다. 캐는 사람, 나르는 사람, 가공하는 장인, 나눠줄지 정하는 권력자, 이미 분업과 교역이 있는 사회였다는 증거죠. 황하보다 1500년 앞선 문명, 세계 최초의 옥과 용, 제단과 신전과 거대 무덤, 옥의 제도, 먼 교역과 기술, 그 어떤 4대 문명에도 꿀리지 않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이 문명에 집착할까요? 원래 중국은 문명의 뿌리를 오직 황하 하나로 봤습니다. 황하 중류에서 싹튼 문명이 사방으로 퍼졌다는 황하 단일 기원론이죠. 그 뒤엔 오래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서양 학계는 오랫동안 중국 문명은 길어야 3000년이라 봤고, 이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5000년에 한참 못 미치는 자존심 강한 중국이 견디기 힘든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1996년 하상주단 대공정을 시작합니다. 전설로 여겨지던 하상주의 연대를 끌어올려 우리도 5000년을 증명하려 한 거죠. 그런데 20세기 후반 단일 기원론이 무너집니다. 1973년 장강 하류 하모도가 황하보다 1000년 이상 앞선 걸로 나왔고, 1980년대엔 요하에서 하모도와 황하보다도 1500년 이상 앞선 신석기 문명이 쏟아진 겁니다. 황하가 가장 오래된 게 아니었던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황에서 시작됐다고 가르쳐 왔는데 훨씬 오래된 문명이 자기들이 북방 오랑카의 땅이라 부르던 만주에서 나온 겁니다. 보통이면 별개의 문명이구나 인정할 텐데 중국은 정반대로 그것도 다 중국 문명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황하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단일 기원론을 여러 군데서 시작돼 하나로 합쳐졌다는 다원일체론으로 갈아 끼운 거죠. 틀 자체를 바꿔서 요하를 통째로 흡수해버린 겁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여러 기원이 모여 하나의 중화가 됐다. 하지만 속내는 요하 문명까지 통째로 빨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자국 56개 민족을 모두 중화민족이라는 우산 아래 묶습니다. 한족이든 만주족이든 심지어 조선족이든 다 중화민족이라는 거죠. 이 논리를 과거로 확장하면 지금 중국 땅에서 일어난 모든 고대 문명이 자동으로 중화민족의 역사가 됩니다. 다원일체는 그 흡수장치에 붙은 학술 이름표인 셈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96년 하상주단 대공정으로 5000년을 만들고 2003년부터 중화문명 탐험공전 그로 기원을 요하까지 넓히고 동북공정으로 만주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한다. 새 공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그 가장 안쪽에 요하 문명이 있습니다. 중국 고고학의 태두 소병기는 이 요소를 두고 중화 문화의 가장 고든 뿌리, 직근이라 표현했습니다. 즉흥이 아니라 철저히 설계된 국가사업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공식 문서에 박아둔 사실입니다. 2018년 5월 28일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이 탐원공정 성과를 발표하며 서요하 유역의 문명을 황하, 장강과 나란히 중화 문명의 세 큰 근원 중 하나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3대 원두라는 이 표현이 핵심이죠. 요하를 변방의 격가지가 아니라 황하와 동등한 중화의 본류로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중국 국가문물국이 탐원공정 5단계 성과를 발표합니다. 핵심은 우하량을 새로 설정한 고국시대, 곧 초기 국가 단계의 첫 번째 대표 유적으로 확정한 것. 이 발표로 중국은 자기 문명의 기원을 단숨에 500년에서 600년이나 더 끌어올렸다고 선언했습니다. 근거는 바로 그 우하량의 제단과 여신상과 적석총이었죠. 우리 조상의 뿌리가 닿은 유적을 자기 기원을 늘리는 도구로 쓴 겁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중화 문명의 첫 국가가 어디서 시작됐냐는 물음에 서요하, 곧 요하 문명이라 공식 답하는 겁니다. 황하가 아니라요. 황하가 시작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영광을 본래 주인이 아니라 이것도 다 우리 중화라며 끌어안죠. 게다가 옥저룡은 용숭배의 근원으로 여신상은 여와 여신과 연결된다며 한족 신화까지 차곡차곡 입히고 있습니다. 동이족 땅의 문명이 한꺼풀씩 중화의 시조로 둔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노해야 할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소유권 싸움이 아닙니다. 중국이 요하를 중화의 뿌리로 규정하면 그 논리는 이렇게 흐릅니다. 요하가 중화의 시조다. 그러니 그 문명을 이어받은 만주의 고대 민족도 중화의 갈래다. 그러니 고조선도 고구려도 발해도 다 중국사의 일부다. 이게 바로 악명 높은 동북공정의 뿌리 논리입니다. 요하에서 갈라진 우리 역사가 그대로 위험해지는 겁니다. 요하를 빼앗긴다는 건 신석기 문명 하나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 고조선부터 고구려, 발해까지 중국 지방정권의 역사로 넘기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조각을 내주는 일이죠. 역사가 아니라 미래의 영토와 직결됩니다. 실제로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기관이 국가 예산으로 진행한 공식 프로젝트였고 결론은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었습니다. 2004년엔 고구려 유적을 두고 외교 충돌까지 벌어졌죠. 정말 뼈아픈 건 그동안 우리가 손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 현지 학술대회에 한국 학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형구, 우시라 같은 몇몇이 외롭게 싸우는 사이 중국은 국가가 나서 판을 짰습니다. 2017년엔 중국 최고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분이 외교적 실언으로 넘겼지만 아닙니다. 요하를 중화의 뿌리로 삼고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편입하는 논리의 최종 결론을 무심코 입 밖에 낸 것뿐이죠. 그리고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4 연구 워렌 내몽골 원보산 적석총에서 옥기 100여 점, 그중 중국 최대 옥룡까지 쏟아졌고 언론은 중화 5천년의 증거라 선전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지금 이 순간에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랴오닝의 고고 연구기관과 홍산문화연구원이 길림대학 등과 5분야 공동 연구 협약을 맺으며 내건 목표가 바로 유네스코 등재였습니다. 확인된 홍산 유적만 700곳이 넘죠. 적봉 같은 도시는 도시 상징물을 옥저룡과 오궁룡으로 바꿨습니다. 국가가 학술로 못 받고 지방이 일상으로 각인시키고 마지막에 유네스코로 국제 공인을 받는 3단 구조입니다. 이 그림 백두산에서 이미 봤습니다. 중국은 2024년 시료 지배하는 백두산 북쪽을 창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단독 등재했습니다. 그 천지는 절반 이상이 엄연히 북한 영역인데도요. 이름을 선점당하면 그 산이 누구 것인지 인식 자체가 흔들립니다. 산 하나도 이런데 문명의 기원이라면 그 파급력이 어떻겠습니까? 국제 무대에선 먼저 도장 찍는 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반대로 오직 확인된 물증으로만 한 걸음씩 갑니다. 그 물증이 향하는 결론은 우리 단독 소유가 아닙니다. 중국이 단독으로 가질 자격이 없는 동북아가 함께 만든 문명이고 그 핵심 줄기 하나가 분명히 우리에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후자가 훨씬 무너뜨리기 어려운 진실이죠. 환단고기식 과장은 오히려 적에게 빌미를 줄 뿐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땅속에서 나온 물증뿐입니다. 우리가 워운 4대 문명이라는 틀은 중국이 자기 황하를 중심에 세우려 만든 프레임이었고 그 프레임에 가려 황하보다 1500년 앞선 진짜 문명이 지워졌습니다. 옥과 용, 재단과 신전과 거대 무덤을 가진 요하 문명을 중국은 중화의 뿌리로 규정하고 고조선 고구려 발해까지 삼키려 유네스코라는 대못을 박으려 합니다. 한 줄의 문장이 한 세대의 눈을 통째로 가린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은 정말 중국 것이 맞습니까? 중국이 절대 안 보여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옥 귀고리 하나가 만주에서 강원도로 일본과 연해주까지 똑같은 모양으로 출토되는 지도죠. 그 길 끝에서 최신 유전자 분석까지 더하면 중국에게 아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옥 귀고리를 따라가면 이 문명이 흘러간 진짜 길이 보입니다. 다음 2부에서 그 지도를 펼칩니다. 묘화에서 한반도까지 옥과 돌무덤과 토기가 그리는 잃어버린 우리 뿌리의 길을 추적하죠. 잊지 마십시오. 역사는 관심을 거둔 쪽에서 먼저 빼앗깁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 도장이 찍히면 그땐 정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둑맞은 역사찾기였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